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고병건 작가님의 사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고병건 작가님은 경향신문에서 이제 고병건의 문무기라는 칼럼을 연재 중이시고,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철학교사와 읽기의 집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사람을 목격한 사람은 고병건 작가님이 이제 경향신문에서 5년간 연재한 칼럼과 장애운동 투쟁에서 연대 발언을 했던 글들을 모아서 다듬어낸 책인데요. 장애 문제와 소수자 문제에 대한 글들이 많아요. 고병건 작가님은 신문사에서 처음 칼럼 집필 의뢰를 받았을 때 좀 작은 앰프를 떠올렸다고 하는데, 세상에 중요한 소리는 좀 작게 들리잖아요. 장애인 농성장에서 이제 청테이프가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앰프를 본 적이 있는데, 작은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투쟁해온 세월이 좀 너무 장해 보여서 작가님 스스로가 그 앰프 역할을 하기 위해서 5년간 투쟁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좀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글을 쓰셨다고 해요. 고병건 작가님은 전사들의 노래의 저자 홍은전 작가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홍은전 작가님을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사람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 뒤에 세 번째 사람이 서고 네 번째 사람이 설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두 번째 사람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병건 작가님은 스스로를 세 번째 사람이라고 해요. 두 분 다 이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이 좀 굉장히 다르거든요. 2022년 전장현의 이제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글의 차이만 봐도 좀 홍은전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장애인들이 한 명씩 승강장과 열차 사이 10cm 가량의 틈을 가까스로 기어서 통과하는 동안 열차의 통제실에서는 수십 년째 열차가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음을 알리는 대신 장애인들 때문에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렸다. 열차 안 시민들이 이 초대받지 못한 자들을 내려다본다. 열차 문이 닫히면 이 시공간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던 존재들이 망령처럼 행진을 시작한다. 오직 어깨와 팔의 힘만으로 마비된 하반신을 힘껏 끌어당기면서 성난 시민들의 발 아래를 기어간다. 고개를 치켜드는 곳조차 버거운 몸이지만 동양 그릇 같은 은색 깡통을 목에 건 채 질질 끌고 간다. 비 깡통이 내는 요란한 소리는 국가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탓에 타인의 동정에 기대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모든 비천한 자들을 불러온다. 망령들이 외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 비대칭의 몸위로 모욕과 혐오가 빗발친다. 병신이 벼슬이야? 이러니까 동정을 못 받지. 고병건 작가님은 그런데 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번 일을 장애 시민과 비장애 시민의 브랜 배틀로 보지 말아야 하며, 문제는 장애인 이동권 제약을 해결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선량한 시민들이 쏟아내는 참혹한 욕설들을 듣고 있노라면 내 안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뛰쳐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선량한 시민은 저 정가 27번의 장애인, 그러니까 기본 일상을 누릴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 27차례나 유죄 선고를 받아야 했던 장애인 앞에서 저렇게 당당해도 좋은가? 과연 장애인들이 죄 없는 시민의 발목을 잡았는가? 오히려 시민들이야말로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아온 건 아닌가? 두 번째 사람인 홍은전 작가님이 좀 더 감정을 자극하고 내밀한 언어로 장애인분들이 마주한 고통을 그려낸다면, 고병건 작가님은 세 번째 사람이라고 우기지만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시거든요. 이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생생하고 날카로운 문장으로 좀 읽는 독자 저 같은 사람을 굉장히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는 선량한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거친 언어로 비판까지 합니다. 정말 좋은 작가님을 알게 된 것 같고, 좀 이 책을 시작으로 고병건 작가님의 책도 좀 찾아 읽을 예정이고 필사도 할 예정이에요. 좀 마주하기 두렵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이 세계관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이고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현옥 작가님의 공부하는 사람 이현옥입니다.
이 책은 알라딘에서 새로 나온 책을 둘러보다가 이제 제목에 꽂혀서 산 책이거든요. 제목도 너무 좋은데 부제가 알미벼처럼 스며들던 시간에 관한 기록이에요. 너무 좋죠. 표지의 색감도 너무 예쁘고 표지에 실린 이미지는 이제 정은 작가님의 페브리 아트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정갈하고 예뻐요. 이 책을 읽고 좀 가득 채우고 또 비워낼 수 있는 소담한 그릇이 떠올라서 이 이미지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대학을 졸업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다가 이제 결혼 후 내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주부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 공부 공동체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살면서 품어온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이야기가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반부를 읽으면서는 좀 너무 내게 같아서 너무 공감이 됐는데, 일을 하는 동안은 부모님에게 이제 도움을 받던 집안 살림을 가정을 꾸리고 또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됐던 시절, 또 함께 밥상을 차리는 데만 막 서너 시간이 걸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이 일상을 유지하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가족들에게 밥을 해먹이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시집을 와서 이제 자취도 언니랑 같이 하다 보니까 밥도 못할 때 시집을 와서 시부모님을 또 모시고 살았는데 밥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밥해 먹이는 게 아이들을 가장 큰 숙제거든요. 이원옥 작가님은 밥하는 거 외에 뭐 소비, 돈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누구나 겪는 문제잖아요. 여기에 또 관계 안에서 생기는 문제와 개인의 욕구 사이에서도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저도 신랑이랑 20년을 넘게 살면서 이제 서로 맞춰가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는데 또 아이들이 자라고 나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를 맞춰나가는 거 역시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현옥 작가님은 신살이 되던 해 이제 공부 공동체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2년 정도는 혼란을 겪었지만 3년차 되던 해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만나게 되면서 삶에 대한 질문들의 해법을 찾았다고 해요. 스스로 자신의 행위의 원인이 되고 자신이 만든 원인에 따라오는 필연적 결과를 긍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인의 삶이었고 스피노자의 말로 그런 삶을 살았던 자유인이다. 수동적으로 결정되던 원인들을 이해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능동성을 얻어가면서, 내가 진짜 좋은 게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 점, 또 외부에 기대지 않고 내가 끌어올린 내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동적 기쁨을 알게 된 점들이 공부를 하면서 달라진 변화라고 해요. 추천사를 사람을 목격한 사람의 고병건 작가님이 쓰셨는데, 고병건 작가님은 공부공동체 수유너머를 설립했던 연구자시거든요. 수유너머는 이제 은유 작가님이 글쓰기 강좌를 하셨던 공동체이기도 한데 이현옥 작가님이 아마 참여하신 공동체가 수유너머가 아니었을까 좀 싶고 또 요즘은 고미숙 작가님이 운영하는 감리당 역시 이 인문연구소로 공부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매주 서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그때 공부 공동체 꼭 한 번쯤 참여해 보고 싶게 만든 욕심이 들게 한 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공부나 독서에 대한 자극을 제일 많이 줬던 책 같아요. 무탈하게 늘 평온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오잖아요. 시련이 오게 되는데 독서나 공부가 지금 당장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을 내 힘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거라 믿게 만드는 책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 또 요즘 책이 잘 안 읽힌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저처럼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오면서 내 삶이 좀 좀먹는 기분이 들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구독자분들께 진짜 추천드리는 책입니다.